안녕하세요, 테티카입니다. 최근 리버풀이 맨유를 7대0으로 잡으며 완승한 경기가 있었는데요. 어떤 전술적 특징이 있을지 궁금해서 분석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라인업은 4-3-3으로 나왔습니다. 학포가 최전방에서 펄스9 역할을 잘 수행해 주었던 경기고, 엘리엇도 공격 지역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하며 공격으로 연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죠. 먼저 에버리지 포지션을 보시면 확실히 학포의 에버리지 포지션이 살라와 누네스보다 조금 더 밑인 센터서클 조금 위로 자주 포진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만큼 중원 지역까지 내려와 빌드업에 가담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놀드는 후방 지역에서부터 전방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많이 맡았음을, 로버트스는 공격 지역에서 크로스 패턴을 많이 했을 것 같은 에버리지 포지션이 나타나 있죠. 위의 과정을 차근차근 알아보기 전에 빌드업부터 보겠습니다. 빌드업은 대체적으로 파비뉴가 아래 지역으로 내려와 4-1 혹은 풀백이 좀 올라가서 좁힌 형태인 2-3 빌드업으로 진행됩니다. 더 높은 지역까지 올라갔을 때는 풀백이 더 넓게 벌려서고 위로 올라가며 넓은 폭의 경기 운영을 하려고 했죠. 그렇기에 파비뉴의 히트맵을 보면 역시 대체로 뒤쪽에 그가 많이 포진되어 있고 최후방 빌드업 과정에 많은 기여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리버풀의 패스 네트워크를 보면 우측 중심의 네트워크가 확실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엘리엇을 활용한 볼의 전진을 자주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미들서드 이상으로 올라가면 4-2 빌드업으로 후방 지역 빌드업 라인을 만들고, 엘리엇은 우측 하프 스페이스 지점 높이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를 통해 엘리엇이 공격 지역에서 우측 하프 스페이스 통로를 활용해 공격을 다각화했던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 밖에 센터백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볼을 올리는 빌드업만 추구하기보다 때로는 알리송이 미들서드 지역으로 킥을 때려놓으며 세컨볼 차지 후 공격 과정도 반복되었죠. 엘리엇의 히트맵과 패스 에로를 보면 그가 확실히 우측 하프 스페이스와 우측 지역에서 공격에 기여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리버풀의 전체 맵 전개 방향은 우측이 40.8%로 압도적이고, 상대 하프에서의 방향을 놓고 봐도 공격 지역으로 올라간 로버트슨과 측면으로 빠진 누네스를 활용했기에 좌측 통로도 많이 활용했으나 여전히 우측이 41.8%로 많은 수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리버풀의 전진 패스 데이터만 놓고 봐도 아놀드와 엘리엇을 활용한 전진을 많이 활용했는데요. 특히 아놀드는 중간중간 롱킥을 통한 전개로 한 번에 반대 지역까지 연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반전에서도 후반전에서도 그의 킥을 통한 한 번의 전환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아놀드의 롱패스 에러를 살펴봐도 도전적인 패스인 만큼 실패도 많지만 리버풀이 공격 작업을 하는 데 있어 확실한 키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공격 지역까지 올라갈 때는 로버트슨이 좌측 윙어 자리에 들어가는 쓰리톱 선수는 박스 안으로 쇄도하고 하프 스페이스를 타고 들어온 엘리엇까지 침투하며 최소 5명의 공격진이 박스로 접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도 위에서 탑뷰로 봤을 때 전방에 5명의 공격진, 밑에 올라온 파비뉴와 아놀드가 그 밑을 받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렇기에 리버풀의 찬스 크리에이티드 맵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었고, 로버트슨은 측면을 많이 빠지는 만큼 그 지역에서 크로스를 자주 시도했죠. 이렇게 5명의 공격진은 속공 상황에도 다음처럼 뛰어드는 것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올라온 엘리엇이 박스 안 학포에게 패스를 보내고, 학포가 버티는 동안 우측에서는 살라, 좌측에서는 누네스와 로버트슨이 슈팅 찬스를 가져가기 위해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죠. 특히 리버풀은 공격지역 하프 스페이스에서 양질의 패스들과 찬스를 3번이나 만들어내는데요. 그 중에 2개를 어시스트로 만들었고, 전진 패스의 비중은 38.9%나 된 만큼 공격적인 작업을 잘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존 14에서의 패스에서도 3번의 찬스, 1개의 어시스트를 만들어냈죠. 합쳐서 보면 박스 부근에서 이루어지는 공격 작업에서 무려 6번의 찬스, 3번의 어시스트라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죠. 앞서 봤던 것처럼 학포는 자주 중앙 지역으로 내려와 빌드업에 가담하며 전방으로 볼을 보내는 작업을 도움과 동시에 상대 수비를 중앙으로 끌어들였죠. 이는 학포의 히트맵과 패스 에러를 통해 확실히 센터서클 부근에서의 패스맵이 많은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밖에 누네스도 공격 지역에서 아웃풋을 만들기 위해 패스를 전방위적으로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리버풀은 총 7개의 골, 2.78의 XG, 파이널 서드에서의 점유율인 필드 틸트 데이터가 62.7%로 앞서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박스 안 터치로도 세분화해서 보면 43개로 맨유와 비교했을 때 거의 3배에 달하는 터치를 가져가는 것에서 단지 점유율이 높은 것뿐 아니라 유의미한 데이터를 가져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득점 루트를 보면 알리송이 한 번의 윙어 위치에 올라가 있는 로버트슨에게 킥으로 전개하고, 로버트슨은 안쪽으로 들어오고 연결을 위해 중앙으로 왔다가 다시 측면에서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학포에게 한 번의 패스를 찌르고 학포는 득점에 성공합니다. 역습
상황에서 핸더슨이 학포에게, 학포가 뛰어 들어가는 살라에게 찔러주고 다시 살라가 측면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타고 들어오는 학포에게, 학포는 로빙슛으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즉 리버풀은 이번 경기에서 득점 시퀀스에서 공간으로 향하는 패스, 공간을 타고 들어가는 선수의 스피디한 움직임을 통해 득점을 만들어냈고, 이는 5번의 시퀀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득점 루트의 장면을 봐도 다시 역습 상황에서 핸더슨이 센터서클에 있는 누네스에게 패스를 주고 학포와 살라는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이때 누네스의 2번의 패스가 맥토미니를 맞고 튕겼는데, 2번째 패스가 살라에게 연결되며 살라는 득점으로 연결하죠. 이어서 리버풀의 수비 장점은 단단한 압박 과정이 있는데요. 2-3의 전방 압박 과정으로 맨유의 패스 루트를 봉쇄하고, 맨유가 미들서드 지역으로 전개를 성공했을 때는 1대1 맨투맨과 자유로 나머지 선수를 몇몇 만들며 효과적인 수비 압박 패턴을 만들어냈죠. PPDA 수치가 약 2배 정도 낮은 것에서 리버풀이 압박 과정을 잘 수행했음을 알 수 있는데, PPDA는 허용한 패스의 수치가 분자, 디펜시브 액션이 분모에 들어가기에 낮을수록 팀이 더 적극적으로 수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리버풀의 실제 경기에서의 전술적 특징과 데이터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FM에서 제가 이를 어떻게 구해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메이션은 엘리엇이 조금 올라가 있는 상태의 4-3-3 포메이션을 구축했는데요. 엘리엇을 공격 시에 우측 하프 스페이스 높은 지점에 배치시키기 위함입니다. 전체 성향은 공격형으로 설정했습니다. 공격적으로 게임을 운영합니다. 공 소유시는 약간 넓게 수비진 빌드업, 오른쪽 측면 공간 패스를 켜주고 템포는 약간 높게 올려줍니다. 그리고 박스로 공격진을 투입시키기 위해 수비진을 뚫어라를 켜줍니다. 빼앗겼을 때는 역압박, 가지고 있을 때는 역습으로 빠른 공격으로 이어갑니다. 골키퍼는 길게 빠르게 배급을 해주고, 소유권이 없을 때는 압박 라인을 최대로 올려 하이프레싱을, 압박 게이지 최대로 태클을 강하게 해 제압박을 빠르게 하도록 해줍니다. 개인 지침을 보겠습니다. 키퍼는 특별히 지침이 없습니다. 센터백은 볼 플레잉 디펜더 기본에 더욱 넓게 정도만 줍니다. 로버트스는 공격적 플레이를 위해 컴플리트 윙백 공을 주었고, 위험 감수, 자주 크로스로 패턴을 구현해줍니다. 아놀드는 일반 풀백지에 적게 슈팅, 위험 감수, 후방 크로스를 통해 후방에서 롱킥 패턴을 만들어줍니다. 파비뉴는 하프백으로 내려와서 빌드업하는 과정을 넣어줍니다. 개인 지침은 특별히 없습니다. 핸더슨은 중미 G를 주고 개인 지침을 따로 넣지 않고 그냥 합니다. 기본의 형태에서 유동성을 위해서입니다. 엘리엇은 전진 배치 공미 G를 줬습니다. 이유는 처음 설명과 같고 개인 지침에 더욱 앞으로 전진하라, 수비 풀백 사이 이동, 자주 드리블을 켜줍니다. 살라와 누네스는 인사포 공을 줘 박스 안으로 들어가도록 해주고 포지션 자유로 유동적으로 움직이도록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학포는 중원까지 내려와 빌드업에 가담토록 펄스9의 포지션 자유를 줘 누네스와 살라와 스위칭 플레이를 하도록 합니다. 뛰어 들어가는 5명의 선수를 보실 수 있고, 체계적인 수비 이후 이어지는 골. 학포의 빌드업 가담. 엘리엇을 활용한 공격. 소유권 잃었을 때 제압박 후 공간 패스 골. 우측 작업이 잘된 패스맵, 다양한 슈팅 맵과 높아지는 기대 득점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술 특징과 게임의 전술까지 구현해 봤습니다. 그럼 재미있게 플레이하시기 바라고 저는 다음 콘텐츠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